어딘가의 연회장, 떠들썩한 전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연회장이 떠나가라 노래를 부르는 그들. 그 사이에서 열심히 찾는 초콜릿 볶음의 한 남자. 갑자기 그 소란을 깨는 커다란 노크스, 그리고 문을 부수고 등장하는 끔찍한 괴물. 그런 괴물과 싸우는 전사들. 과연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기 507년에 덴마크 어딘가 성대한 연회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떠들썩한 연회를 즐기는 왕 프로스가르. 이 모든 게 탐탁치 않은 왕비 웰소. 흘러넘치는 보물들과 왕에 대한 찬양이 가득한 그곳의 소란. 한 불청객이 눈을 뜹니다. 연회장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온 그 괴물은 술에 취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왕과 전사들은 그 괴물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괴물과 마주한 왕, 그리고 그런 왕에게 다가오는 괴물.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왕의 기세일까요? 아니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괴물은 괴성을 지르며 물러나고 축제가 벌어졌던 곳에는 시체와 울음소리뿐이었죠. 사륙을 끝마친 괴물 그렌델에게 다가오는 한 목소리. 그녀는 그렌델의 어미였습니다. 그렌델의 어미는 인간을 건드리면 안 된다 꾸짖지만 괴물은 인간들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 그렌델을 위로하는 어미. 한편 왕은 괴물을 처치한 자에게 자신의 황금의 반을 준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덴마크 땅으로 항해하는 한 남자. 험난한 폭풍을 넘어 덴마크 땅에 도착한 남자. 그의 이름은 베오울프. 그는 흐로스가르의 선언을 듣고 온 기츠족 전사였습니다. 괴물을 죽이러 온 그를 환대하는 왕. 하지만 왕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찾다가 죽어갔다는 점을 베오울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오울프는 자신의 강함을 어필하며 반드시 괴물을 죽일 것이라 장담하죠. 여전히 의심에 가득 찬 왕의 재상 운퍼스는 베오울프가 수영시합에서 진 것을 걸고 넘어지며 초를 치지만 베오울프는 이에 지지 않고 자신이 수영시합에서 진 이유는 바다뱀들을 처치하는 바람에 졌다 이야기하며 자신의 강함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어느덧 밤이 되고 다시 연회장으로 나타난 그렌델과 그와 맨몸으로 대적하는 베오울프. 거친 싸움 끝에 그렌델의 약점인 소리를 이용해서 괴물을 무찌르는 베오울프. 팔 한쪽만 남긴 채 그렌델은 그곳에서 도망칩니다. 괴물의 잘린 팔을 들고 자축하는 전사들과 그 소식을 들은 왕과 왕비. 만신창이가 된 그렌델은 자신의 동굴로 도착하고 결국 어미의 품에서 죽는 괴물. 아들의 죽음에 분노한 어미는 베오울프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남아있는 전사들을 무자비하게 죽여 그에게 본보기를 보입니다. 죽은 전사들의 복수를 하기 위해 베오울프는 그렌델의 어미가 사는 동굴로 쳐들어가고 그곳에서 엄청난 금은보화와 함께 만악의 근원인 어미와 마주합니다. 예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을 한 어미의 모습. 그곳에서 베오울프는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죽은 그렌델 대신에 자신의 자손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온 황금잔을 자신에게 주면 그 대가로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어미의 제안에 베오울프는 굴복하고 맙니다. 진실을 숨기고 왕궁으로 당당하게 복귀한 베오울프. 그렌델의 어미까지 죽였다는 사실에 왕궁은 축제를 벌입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을 알고 있던 왕은 베오울프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사실 흐로스가르 왕 또한 그렌델의 어미와 거래를 했고 그 거래로 태어난 자손이 바로 그렌델이었던 것이죠. 왕은 베오울프에게 자신이 죽으면 왕위와 왕국, 심지어 왕비까지 물려주겠다 이야기하고는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저주를 베오울프에게 넘겨주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덴마크의 왕이 된 베오울프. 어미의 예언대로 정말로 위대한 왕이 된 그는 더 이상 적수가 없어 보였죠. 그렇게 왕이 된 베오울프는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런 그에게 저주와 같이 어미에게 준 황금잔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새로운 저주가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그 저주의 시작은 운퍼스의 교회를 찾아온 한 황금빛의 남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타버린 교회에서 화상을 입은 채 성으로 돌아온 운퍼스는 어찌된 일인지 묻는 베오울프의 대답에 아버지의 죄 때문임을 부르짖습니다. 베오울프는 이제 결심합니다. 자신이 만든 죄는 자신이 해결하겠다고요. 어미의 동굴로 황금잔과 다시 돌아온 베오울프. 그는 어미에게 다시 황금잔을 돌려줄 테니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두라고 간청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매몰찬 거절과 황금빛으로 빛나는 용, 자신의 자식이었죠. 용은 불을 뿜으며 왕궁으로 향하고
베오울프 또한 최후의 전투를 위해 말을 달립니다. 영화 베오울프는 2007년에 개봉한 백 투 더 퓨처, 폴라 익스프레스 등으로 유명한 감독 로버트 저메키스가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극사실주의에 가까운 애니메이션과 안젤리나 졸리를 비롯한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런닝맨 속 김종국의 테마곡으로 잘 알려진 작품인데요. 오늘 영화 구석구석에서는 이 영화 속 결말 및 스토리 해석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문서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영웅 서사시인 베오울프 서사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입니다. 원전은 지극히 정석적인 영웅 신화입니다. 위대한 영웅 베오울프가 괴물 그렌델과 그의 어미를 무찌르고 덴마크의 왕이 된 후 마지막 용과의 전투로 죽음을 맞이하며 진정한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신화를 비틀어서 약간의 양념을 가미합니다. 그 양념은 바로 인간의 욕망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두 명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흐로스가르 왕과 베오울프입니다. 흐로스가르는 과거에 용을 물리친 강인한 전사였지만 극중에는 이미 닳고 다른 노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자신이 그렌델의 어미와 가진 거래로 인한 결과물인 그렌델을 직면하게 되면서 위대한 왕이 되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의 결과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그 욕망의 결과를 마주하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피를 묻힙니다. 그 다른 이는 바로 베오울프죠. 그렌델의 죽음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인한 죄책감의 대상이 사라지자 흐로스가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속죄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권력에 대한 자신의 추악한 욕망과 그로 인해 벌어진 수많은 희생에 대한 진실을 끝끝내 숨겨버린 그의 모습은 여전히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오울프 또한 흐로스가르 왕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화 속 베오울프는 완벽한 진짜 영웅이 아닌 만들어지고 위선적인 영웅입니다. 그는 자신의 허영심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렌델을 죽이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결국 호언장담한 대로 그렌델을 죽이는 데 성공하지만 왕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위대한 왕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거대한 용이 되어 그렌델처럼 그의 왕국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베오울프는 흐로스가르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죄악을 마주함으로써 말이죠. 그는 자신을 희생해 용을 무찌르고 위선적인 남자 베오울프가 아닌 진정한 영웅인 베오울프로서 자신의 죄악을 바로잡습니다. 흐로스가르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스스로 파멸로 끝냈지만 베오울프는 자신의 욕망을 뉘우치고 희생하여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결국 영화 속에서 베오울프는 단순한 영웅이 아닌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다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베오울프의 장례식 이후 홀로 남은 그의 부관 위글라프에게 저주의 상징인 황금잔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 황금잔과 함께 바다 저 멀리에서 괴물의 어미는 위글라프를 오묘한 시선으로 바라보죠. 그리고 위글라프 또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결말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주의 반복입니다. 떠내려온 황금잔과 괴물의 어미가 암시하는 것처럼 위글라프 또한 흐로스가르와 베오울프처럼 괴물의 어미가 제안하는 위대한 왕의 욕망을 받아들이고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결말이라면 영화는 인간은 모두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말의 장면은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위글라프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욕망으로 인해 위대한 영웅들이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봐온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악순환을 스스로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확실하지만 좀 더 희망찬 결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의 각본가로 참여한 닐 게이먼 버전의 소설 베오울프에서는 위글라프가 직접적으로 어미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영화 베오울프의 줄거리와 영화 속 스토리 해석 및 결말 해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화 풀 영상은 애플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석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모두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